네, 내각 구성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 곧 야당이 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서 당신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이들을 낙마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을 넘어 수사가 필요한 후보자들을 단지 첫 내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5명 후보자는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힙니다. 네,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미 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5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당선인에게 지명 철회를 압박하는 모습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총리 후보자는 이제 임명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어떤 고리로 해서 지금 뭐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아마 하는 전략적인 포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참 역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구조 자체가 일단 이 여당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일단 국회에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예전에 뭐 지금 이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국 주도는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지금 만약에 자기 정부가 총리 1명, 장관 1명 지금 제대로 임명 못 합니다. 예. 법 하나 지금 통과 못 시켜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지금 전국 주도는 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를 보면 역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했고 이번에 역대 진보 정부에서도 계속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이라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게 이 총리 후보자라서 부적격할 만한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없다고 봐요. 그러면 특별한 근거도 없이 그냥 뭐 억지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예. 지금 뭐 김현장 가서 이제 그 뭐 한 1년에 한 5억씩 뭐 40억 정도 이제 예. 그걸 받았다는 것인데 과연 역대 총리들 등등과 비교해서 이게 정말 총리가 안 될 만큼의 결정적인 문제인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제 어쩌면 보면 총리 후보자가 지금 어떤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 임명 이 투표를 해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부적격이면 지금 본회의 열어서 본인들 부결 투표하고 그렇게 하면 좀 깨끗이 끝날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해주지 않고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를 이제 사실 고리로 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결국 한덕수 후보자를 지금 부적격으로 투표하기에는 정책 부담이 크다는 거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저 정도 가지고 부적격하면 과연 총리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어떤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지금 정부가 검수완박이라는 법을 강력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 지금 이제 곧 며칠이면 바로 출범을 하는데 예. 총리도 없어요. 장관들도 지금 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뭡니까? 바로 임명되면 정상회담 해야 한미 정상회담 해야죠. 지금 북한이 지금 핵실험한다고 그러죠. 또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 정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느냐 그런 악화 여론도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갈 경우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상당히 부작용도 저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좀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후보자와 그제 전화 통화를 가진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 당신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만약에 부결되면 윤석열 정부는 총리 없이 갑니다. 민주당 압박은 대선 불복에 불과합니다. 총리 없이도 가겠다.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강대강 대치를 하겠다는 거죠. 협상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뭐 무슨 대선 불복을 하는데 무슨 대선 불복을 했습니까? 뭐 청문회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만약에 부결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부결한다고 그게 무슨 정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당선인이 지명하든 다 통과시켜줘야 그게 그 대선에 대한 찬성하는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 좋았습니다. 여론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김앤장 문제도 그렇고 김앤장이 갔다가 또 공직했다가 김앤장 갔다 공직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이해충돌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통상 관련된 업무하면서 외국계 회사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거기서 6억 얼마를 또 받았어요. 월세로. 네. 또 선지급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도덕적으로 타당하냐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주미대사 할 때 부인이 남편 찬스를 통해서 전시회를 연 거 아니냐, 전시회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실관계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예. 자꾸 그리고 본인 뭐 부인 관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재산이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해달라니 동의 안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검증을 못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점점점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충돌 관계 그다음에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해명을 충실히 하고 만약에 필요한 국민들 앞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를 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뭐 발목 잡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러면 이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총리로서의 어떤 그 도덕성이나 아니면 능력의 면에 있어서 인준될 수 있는 기준에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은 또 그리고 저는 뭐 연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 네. 뭐 장관을 연계하는 게 무슨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각각에 맞게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총리가 공석이면 장관을 임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아까 그 말씀 들으셨죠. 총리 없이도 우린 간다. 그러니까 총리가 인준을 안 해줘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부겸 씨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출범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가 그렇게 유일호 총리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결국 김부겸 총리가 지금 이제 그 통과한 부총리를 임명하고 제청을 하고 그러면 네. 이제 임명을 하고 그분이 또 제청권을 발휘해서 장관들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 같은 경우에야 청문회 채택 안 해도 윤석열 당선인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원하시면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상 국무총리 인준에 키를 찐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장관 후보와 한덕수 총리 후보 연계를 물밑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대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걸 대놓고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예를 들어 장관 한 10명씩 우르르 들어가면은 의례적으로 한두 명 낙마시키면 나머지는 통과시켜준다. 이런 참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욕을 먹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진짜 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 후보자들을 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개 인사들을 검증해서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적격으로 채택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계를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정영신 변호사님. 네네. 그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통과시켜 줄 테니 예를 들면 한동훈은 날리자. 네네. 뭐 이런 좀 딜을 해왔다는 것이고 네네.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게 딜한 적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약간 진실 공방 양상으로까지 번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딜을 제안했다라고 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청문회 핵심은 국무총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가 한덕수가 오히려 더 아니라 핵심이 한동훈이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김앤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타당하지가 않은 게 2002년 1월 달에 그 한덕수 후보자가 경제수석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때 뭐 마늘파도 있고 아주 경질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직후에 김앤장을 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덕수 후보자를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총리까지 아주 중용을 했단 말이에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고위 공직자가 네. 퇴임한 직후에 자신의 그 아직 남아있는 영향력을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그게 전관예우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 간 거는요. 그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언제 마쳤느냐?
2012년 2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6, 7년 뒤에 김앤장 갔기 때문에 지금 김앤장 간 거와 그 2002년도에 김앤장 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앞에 간 것이 더 예. 장관예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뭐 김앤장 갔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그런 것 같고 예. 그밖에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는데 굳이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것도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낙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면 이제 내일 일요일이고 취임식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총리 없이 지금 출범을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현정 의원님 맞습니까? 좀 그렇죠. 시간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제 그 법상 인사청문회 법상 보면 네. 그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3일 안에 청문 보고서를 국회의장한테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의장이 이 청문 보고서를 당선인한테 주면 당선인이 이제 임명 동의에 대한 이제 요구를 국회에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임명 동의 이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안 주면 의장이 직권으로 그냥 이걸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본인들이 그러면 이게 뭐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본회의 열어서 네. 그래서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뭐 윤석열 정부도 다른 대안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하나의 이제 버티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김부겸 총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아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당분간. 아, 네. 그러면 추경호 지금 경제부총리를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하면 네. 그 총리 권한 대행을 임명을 해서 나머지 이제 장관들에 대한 제청. 장관들은 뭐 국회에 이게 통과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정 네. 기간 되면 다 임명해 버리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34명이나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그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저는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윤 당선인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부결돼 버리면 자기는 총리 없이 가겠다. 총리 없이 가겠다. 한번 해보자. 어. 결국 이제 아마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동훈 후보자 각 사안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면서 정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상 내역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이 있다. 인천시장이 아닌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 기분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또 논문이라는 것도 허위고 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악의적인 것이라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서 조국 전 장관은 한 후보자에 비하면 작은 송사리에 불과했다.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과 공수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는 황당한 소리로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후한무치가 아니라 후윤무치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전 장관을 한동훈 후보자와 비교하면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로 표현을 하거나 후한무치가 아닌 후윤무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좀 한동훈 후보자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당선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결국 겨냥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소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네. 이제 이분이 법무부 장관 되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뭐 국민들 모두가 거의 인식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저는 거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거의 마지막 날에 강제 수사를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여러 그 자료들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 두 곳과 미국에 있는 인터넷 매체 두 네. 곳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기사도 지금 삭제가 된 상태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따님 되시는 분이 전자책을 발행을 했는데 그중에 2개가 아마존에서 이제 유료로 판매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판매 사이트 내용도 들어가 보면 기자들이 들어가 봤더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물론 다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의혹이 있고 해명하고 의혹 있고 해명하고 이러고 끝나버리면 그냥 뭐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뭐 논문 5편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 그 한동훈 후보자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어디에 실리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게 에세이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린 책이 논문집이고 그 논문집에 뭐 예를 들면 리서치 아티클이나 리서치 페이퍼라고 올라가면 그건 리서치 논문이에요. 논문이라고 봐야 돼 에세이라고 볼 수 없고요. 물론 예, 저는 예. 그건 제가 그걸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물론 그 50대 불용 처리된 그 노트북을 제공할 때 본인 이름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그 회사에 요청을 했고 네. 그 요청을 받아서 회사에서 그걸 기증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 그럼 엄마가 과연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엄마하고 아는 분이 지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그분과 얘기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한동훈 후보자의 따님의 이름으로 안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분도 밝혀져야 되고 이 전자책 판매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언론에서는 무슨 의혹을 제기하고 있냐면 이 2개의 책이 표절이 의혹이 있어요. 근데 만약 표절을 해서 책을 만들었고 그걸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돼요. 저작권법에 침해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아마 청문회 더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겠죠. 제가 네. 볼 때는 이 문제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수사를 하죠? 무슨 혐의입니까? 자,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아들에 대한 수사는 그걸 이용해서 부정하게 받은 표창장을 이용해서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학교에 어떤 부당하게 서류를 해서 입학하는데 그게 혐의가 돼서 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학생은 본인이 지금 최 교수께서는 오랫동안 미국에 교수 계셨으니까 에세이와 아티클은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4페이지짜리 논문 보셨습니까? 자,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에세이를 쓴 겁니다. 근데 그걸 올려서 예를 들어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본인이 썼는데. 그걸 뭐 이용했나요? 지금 대학에 입학할 때 그걸 불법으로 제시를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대표나 이 위원장 이야기하는 게 예.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수사를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합니까? 이걸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거를 썼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게 만약 문제가 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죠. 네. 근데 아무런 지금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한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이게 미국의 유명 매체라고요? 이거 그냥 돈 주면 하는 그냥 인터넷 매체예요. 자, 그런데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무슨 수사다 불법이다 지금 조국 전 장관 따라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이 부분은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은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이루어진 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불법적 행위가. 근데 이거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가지고 수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만 갖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지금 이현정 의원이 앞부분에 얘기한 부분은 도덕성 문제가 있는 건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 저작권 문제는 이거는 법의 해법이 되는 거니까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표절을 했고 그 표절한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인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다른 사람이 글을 가져다가 책을 만들었고 그 책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죠. 만약에 확인되면 이야기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아니 게 제가 문제가 기정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의혹을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은 자기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걸로 이익을 얻느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돈 주면 실어주는 그곳에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를 쓰고 돈 주면 게재해주는 그런 그 논문집에다가 만약에 그걸 싣고 과연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아이의 스펙을 쌓아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국민적 관점에서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아니 수사를 하자면서요. 아니,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아까 것도 수사를 얘기했잖아요. 합니까?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얘기한 그러니까 거고요. 수사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저 도덕적 도혁진 문제에서 얘기를 변호사께서 한다는 보시기에는 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니 지금 검수완박 돼가지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적어도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대학을 중시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리 부모들이 노력을 그렇게 해도 서류를 위조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류가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결국은 조민 씨가 고대도 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의전원까지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악어 앞에 송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 싶고 네. 그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대법원에서 정경심 씨가 받은 그 죄명이 업무방해였어요. 업무방해. 그러니까 대학의 입시 그 처리 업무를 이렇게 부정한 서류,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아직 그 한동훈 그 후보자 딸 관련해서는 뭐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러니까 방해될 업무 자체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들 제가 심지어 저는 이제 서울시 저희 무슨 기부 중고 노트북 기부하는 것 관련해서 혹시 이게 김영란법에 그 저촉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김영란법에도 그렇게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어렵다.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이 그냥 정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모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모레 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장시간 아마 여야가 치열하게 한 후보자를 놓고 검증 또 뭐 공방을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는 또 이 문제 때문에 요즘 시끄럽습니다. 뭐냐면 왜 상임위원장들 중에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느냐, 국민의힘이 하느냐를 놓고 또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건 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일전에 국민의힘에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주겠다고 한 거는 다시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네. 국민의힘이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현정 의원님, 법사위원장 놓고 또 시끄럽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외국과 맺은 협상을 파기합니까? 예. 자,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서 이제 일본 가면은 위안부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파기는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제 간의 맺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파기할 경우에 돌아올 수 있는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군다나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렇게 지금 보시면 국민들 앞에 저렇게 여야 국회의장을 놓고 저렇게 합의문을 다 읽었습니다. 아하. 자, 근데 그걸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임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전임이 월권한 거다라고 이야기. 그 전임이 바로 비대위원장이시잖아요. 바로 본인 옆에 있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한번 따져보시죠. 왜 월권하셨냐고. 왜 저 허락 안 받고 월권하셨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와서 그때는 야당이 이 정권 교체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정권 교체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아니 세상이 바뀌면 모든 걸 다 자기 위주로 그냥 다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 불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여야가 무슨 합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합의에 따르는 후과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우리 국회 전통이 항상 의장이 다수당이야 여당이면 이 법사위원장은 어느 정도 이제 견제 역할을 해서 야당이 맡아온 게 관례였습니다. 예. 그걸 깬 것이 바로 21대 국회 들어와서 다수의 많은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본인들이 이제 야당이 되니까 아니 야당이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참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는 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상임위원장 자리를 저한테는 발언기 안 주셨어요. 말씀하십시오. 이현정 예. 위원장 말씀 잘하셨는데 네. 합의문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폐지 합의문 이틀 만에 누가 깼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양측 다. 저는 일단 민주당이 합의문 깬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고 저는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런 명분을 또 누가 줬습니까? 국민의힘은 그거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의총까지 다 추임 받아놓고 이틀 만에 뒤집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진 찍고 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또 뒤집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양측 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물론 합의문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국회의장 그렇게 어렵게 중재안 내가지고 합의를 했으면 따라줬어야죠. 그렇게 합의해놓고 나중에 뒤집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또 준 거예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측 다 합의한 내용은 합의 정신에 따라서 지켜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